들어와. 근데 니들 왜 같이 들어오냐? 충성! 하사 김리양 대대장님께 용무일수 왔습니다. 왜 하사랑 중위가 들어왔는데 왜 하사가 경례를 해? 저희 기혼자 숙소 신청하려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거?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빠... 너 이 자식 부대에서 아빠라고 하지 말랬지. 그리고 자네, 나는 군인 사이에 둘 생각이 없네. 저 단기입니다. 그리고 취업 자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아 아빠. 그리고 우리 이미 인터넷이랑 정수기도 비교원으로 신청해놨단 말이야. 최대 108만원 혜택에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까지. 24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60만 명, 사은품 983억원 이상 지급한 비교원이라고. 뭐? 이미 인터넷 정수기 가입 신청까지 했단 말이냐? 네, 대장님. 아니, 장인어른. 좋아, 아주 좋아.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최대 108만원 인터넷 비교원 최저 요금과 최고 혜택을 제공 통신 3사 비교 견적 3초 쌉 가능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3초 견적받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요즘 군대가 정말 많이 힘들죠? 요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네, 요즘에 우리 후배들을 참 많이 욕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선배들, 동기들이나 이제 모이면은, 좀 요즘 애들 엉망이다, 요즘 애들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정말 답답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 후배들이 정말 힘들어요. 우리 때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우리 후배들이 지금 하는 군 생활은 가오도 없어요. 우리 때는 솔직히 소대장만 되고 중대장만 돼도 이 좀 위신도 있고 좀 애들한테 야 하면 이렇게 애들도 꿈뻑 죽는 그런 맛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중대장으로서 소대장으로서 좀 리더하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좀 비인권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지휘라는 말로 중대장이 리드하는 대로 끌려오고 또 그들을 또 챙겨주고 그런 맛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인간적인 면이 많이 없어졌어요. 좀 옛날에는 군대다운 군대 지휘라는 말로 했던 것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지기도 했고, 사실 우리 후배들이 지금 많이 지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좀 발생하고 있냐, 가장 첫 번째로 일단은 지금 상태가 너무 10명 중에 한 3명은 군대 오지 말아야 될 친구들이 군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좀 발생하냐, 병원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뼈가 아프고 다치면은 뭐 어디 찢어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정신병원 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은 기자님한테도 제가 좀 뭐라 했는데, 그 병원에서 병원을 간 병사가 잠시 이제 병원 안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병이. 그때 왜 간부가 인솔 하지 않았냐, 간부가 인솔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워딩을 기자님이 쓰셔가지고 제가 그 기자님한테 이건 진짜 아니다, 간부들이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간부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 병력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을 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중대장이 직접 인솔해라, 중대장 직접 인솔해 정신병원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이제는 중대에 3-4명이라는 거예요. 아픈 친구들 10명 중에 3명이 아픈데 그 중에 정신으로 아픈 애들은 중대에 3-4명이라는 거야. 그 중대장이 운 좋게 뭐 2명이 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서 겹치면 다행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중대장들이 얘네들 정신병원 데리고 가느라고 만약에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일이 20일이다. 왜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으면, 월부터 토가 있으면, 월부터 일요일이 다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얘를 병원 데리고 간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데리고 가도 약 3일을 쓴다. 그럼 그냥 주말만 빼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월, 화, 수, 목, 금, 5일이잖아요? 5일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30일 중에 8일이 주말이고, 그러면 22일 중에 이 중에 당직 근무수죠? 당직 근무수면 당직 근무수, 당직 근무 퇴근하죠? 그러면 일과를 못하죠? 그러면 당직 근무가 일주일에 요즘은 많이 쓰면 막 2에서 3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2회 쓴다고 치자고, 사람이 없어서 주에 2회 아니면 혹은 적으면 1.5회. 그래, 그러면은 한 달에 한 4-5번은 써요. 요즘 기본 디폴트로. 많이 쓰는 부대는 막 7-8번도 쓴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중대장이면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단 참모로 불려간다던가 뭐 여기저기 불려간다던가 그런 일도 봤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자 여기서 또 22일에서 4-5일은 당직 근무 퇴근으로 빼요. 그러면 며칠이야 지금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게? 실제로 한 16일 한 17일 정도가 돼요. 그 중에 병사랑 병원 간다고 한 3일을 또 빼. 그럼 실제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게 13일. 거기다 또 이것저것 뭐 팔려가니 뭐하니 뭐 휴가를 가니 뭐하니 하면 실제로 한 달 동안 내가 중대장으로서 제대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날들이 대부분 뭐 10일 남짓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병원 가면 끝이야.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병원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출발하고 도착하고 복귀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하루가 끝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대장들이 이렇게 임무수행이 지금 작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우리 군대는 뭐 합니까? tuk하청 경연대회하고 제식 경연대회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장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거기다 플러스로 최근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 일은 아닌데 바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중대장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소대장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군번이 한 몇 군번일까요? 한 19군번 좀 오버하고 한 20에서 22군번까지 얘네들이 지금 중대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소대장들이 중대장으로 넘어왔어요. 19군번, 20군번, 21군번도 지금 중대장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저 중대장 임무수행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코로나 소대장, 코로나 군번이라고 하죠. 자, 이제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되느냐? 전투준비 태세를 못하는 친구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무슨 말이냐? 야, 전투준비 태세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은 중대장이 병사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한 몇 년 동안 그냥 애들 격리시키고 병원 보내고 뭐 격리자 그다음에 코로나 걸린 애들 따로 뭐 밥 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전투준비 태세, 이 전준태 준비 태세를 병사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중대장님 전준태를 왜 해야 됩니까? 중대장님 국지도발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애들이 답을 못해요. 중대장들이 누구한테? 병력들한테.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설명을 못해요. 그 소대장도 몰라요. 중대장도 잘 몰라요. 안 해봐서 아리송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설명해주고 있어? 대대장 혹은 작전 정작과장 혹은 코로나에 겪지 않았던 행보관 호환이 역으로 중대장이나 소대장한테 교육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 이제 많은 게 무너졌습니다. 또 훈련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럼 중대장들 이 새끼들은 병신 아니야? 야, 얘 바보 병신이야? 야, 중대장인데 전세교 안 봐? 근데 후배들한테도 항변이 있습니다. 야, 니네 전세교 안 보냐? 근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선배님, 저 중대장 플러스 군수과장인데요? 선배님, 저 중대장 플러스 인사인데요? 야, 니 동원이야? 아니요, 상비사관인데요? 왜? 사람이 없어요. 뭐? 사람이 없다고? 저희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희 군수과장 중대장들이 다 기본 2인분 하는데요? 중대장 전세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참모 업무 하느라. 선배님, 뭐? 아니, 여러분들 참모 업무 하면서 중대장 임무 수행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참모 업무 하는 게 24시간 근무해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 정도 된 거예요. 지금은 2인분이 디폴트 값입니다. 이거 상비사단이에요. 여러분, 향토사단, 예비군 뭐 그런 부대가 아니라 넘버링이 1부터 20번 때 있죠? 이 넘버링 안에 들어온 사단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사단 현실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중대장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한테 그 일을 또 맡기기도 좀 그렇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뭡니까? 더 재밌는 건 여기서 또 중대장들은 또 참모로 불려가고 임무 수행하고 1인분, 2인분, 3인분은 그대로 하고 임무 수행이 안 되죠? 근데 또 여기서 엉망진창이 뭐예요? 소위가 소위 임무 수행을 못 합니다. 일단 부대에서도 소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소위가 우리 때까지만 해도 라떼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GP, GOP 소위들도 GP, GOP장 갑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임무 수행했어요. 다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스윗 586 세대에서 갑자기 소위들 불안하다고 훈련을 높여서 애들 잘 만들 생각을 안 하고 훈련을 낮추고 누구나 임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다 보니까 GP, GOP 이런 것 때 이제 중위들 검증된 애들만 보내죠. 물론 여기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소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오니까 얘들한테는 기대감이 없어요. 얘들 임무 수행을 잘 못해요. 소대장으로서 제대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애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대장은 그냥 우리 부대에 오는 하나의 약간 별거 아닌 그냥 선탑 넘버원? 그냥 중대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임무. 그러니까 중대장이 역할을 못합니다. 왜? 아까 참모하느라고. 중대장이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럼 소대장이라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럼 누가 해요? 뭐 행보관이나 이제 부사관들이 하겠죠. 그럼 부사관들이 이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 부사관들도 비편제가 늘어나요. 참모 업무 합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다 빵꾸 났거든요. 다 빵꾸 났어요. 자, 근데 우리 때랑 뭐가 다르냐? 저번에 설명 한번 했지만 우리 때는요. 장교 1명당 병사 1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육장교면 교육병이 있고요. 작전장교면 작전병이 있고요. 정보장교면 정보병이 있고요. 군수장교면 군수과에 개원들은 2-3명씩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지. 근데 그때는 1인분만 해. 혹은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 개원이 있잖아. 똘똘한 나의 개원. 똘똘한 나의 분신. 나의 교육병. 내 교육병 지금도 같이 일하잖아요. 나의 교육병 작전병이 있잖아. 근데 지금 편제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있는 이 병력들은 매우 부족해요. 근데 행정 업무가 줄었을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지휘통제실에 기껏해야 AT6랑 그 다음에 테라 익스플로러랑 고상파 이 세 개가 거의 끝이었어요. 인터넷 PC랑. 근데 지금은 지휘통제실에 있는 체계가 한 7, 8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연통 뭐 체계 한 2-3개 정도 쓰는데 지금은 행보관이 앉아서 쓰는 체계가 7, 8개예요.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해야 된다. 매일매일 같이 7, 8개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요. 행정 업무는 더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디폴트로 2인분은 기본입니다. 중대장이 임무 수행이 안 돼요. 중대장이 임무 수행 못한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이 친구들은 1인분을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초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야, 중대장으로서 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너 중대장 전세기도 제대로 안 받냐? 저 어떻게 전준태를 못할 수가 있냐? 어떻게 중대장이 병사한테 설명을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저 참모도 하는데요. 저 중대장만 임무 수행하게 해주세요. 그 참모는 내려놓게 해주세요. 저 중대장만 임무 수행하고 싶어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임무 수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 5대기가 몇 명일까요? 야, 5대기가 몇 명이게? 자, 옛날에 5대기라고 하면 5대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5대기 운전, 사수, 운전, 그 다음에 5대기 대장, 5대기 간부가 있죠? 소대장이 할 수도 있고, 5대기 소대장. 그래. 자, 운전하는 친구도 있고, K3 있고, 뭐 사수, 부사수 있고, 뭐 소총수, 뭐 1, 2 있고, 그 다음에 탄약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경시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 때까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한 12명 됐어요, 12명. 10명에서 한 12명. 이 인원들이, 이제 5대기를 했어요. 차량 한 대에다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5대기 임무 수행인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대기? 몇 명이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5대기 10명에서 12명이었다고. 부대마다 달랐어요, 이거는. 부대마다 예규가 달라요. 지금 몇 명이게요? 수도군단 기준입니다. 지금 수도군단 기준으로 5명에서 6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6명이 하는 게 과연 임무가 줄었을까요? 주렁주렁 매달고 여기 뭐 그 상황판 들고 여기 뭐 목에 뭐 매고 애들 주렁주렁 매달고 이거를 옛날 10명이 하던 일을 6명이 주렁주렁 매달고 뛰어가는 겁니다. 주렁주렁 매달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임무 수행 안 돼? 야, 괜찮아. 일당 출동! 한 다음에 거기서 만나. 다른 부대 5대기를 만나서 조인해서 같이 임무 수행해. 사실 5대기의 임무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겠죠. 근데 나중에 책임을 물리면 나중에 그 책임을 물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5대기 또 임무 수행을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자,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는데 자, 옛날에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5대기 소대장이 보고하면 돼요. 얘가 왜 갔어? 5대기 소대장 간부가 왜 갔냐고. 이거를 책임지고 통제하기 위해서 간 거죠. 자, 5대기 소대장이 현장에 갔습니다. 야, 북한에 그 오물풍선이 떨어졌어. 5대기 소대장이 현장에 갔어. 자, 보고해. 야, 지금 여기 현장 어디 위치 예를 들어 찰리고프 1, 2, 3, 4, 5, 6, 7, 8 여기에 지금 북한에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지금 경시하고 지금 사람들 모두게 통제하고 있고 경찰하고 소방이 몇 시부터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사단에서 야, 상황 터졌어? 대대장 현장 가봐. 대대장 네가 나가봐. 지금 저 지휘를 야, 니네 부대 떨어진 거잖아. 대대장 빨리 가봐. 대대장이 대대를 비우고 현장에 갑니다. 왜? 얘를 못 믿어서. 얘를 못 믿어요. 못 믿어. 이제 중대장도 못 믿어. 대대장이 직접 가야 돼. 대대장 어떻게 알았어? 대대장이 실제로 정보분석조처럼 현장에 갑니다. 대대장 네가 가서 보고해. 네가 가서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되는지 다 싹 다 보고해봐. 그 핸드폰 가져가서 다 그 보안폰 가져가서 영상으로 찍고 영상 통화하고. 예? 대대장 너 지휘해. 대대장 지휘 누구 이제? 대대는 작전과장 겁니다. 이제부터 작전과장 자리에 앉아있고 대대장 출동. 과장도 못 믿어. 대대장 네가 가. 자, 무너진 겁니다. 자,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대대장이 현장에 나가니까 대대장이 소총 들어야 돼. 사실은 대대장도 소총 들어야 된다고. 대대장이 이제는 중대장 역할이 아니에요. 중대장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미 소대장 역할까지 온 거예요. 저희 때. 우리 때 소대장들 못 믿을까요? 소대장이 얘기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중대장이 오케이 하고 대대장이 믿고 오케이 하는 겁니다. 소대장이 좀 삐리삐리하면 중대장까지는 가겠죠. 거기까지도 오케이. 중대장은 현장에 있는 싸우는 사람이니까. 대대장은 총기가 뭡니까? 권총입니다. 대대장은. 그 의미는 뭐예요?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전술제대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지금 대대장이 거의 소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군대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통폐합이 안 되고 결국 임무 수행을 억지로 이 바운더리 내에서 큰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5대기를 억지로 5-6명 유지하면서 대대급에 다 5대기를 가지고 있고 쓸데없이 아무 쓸모없는 이런 짓들 하고 있고 자꾸 참모 자리가 없는데 참모들을 억지로 메꾸려다 보니까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중대장 임무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교가 부족하니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소위 중위들이 임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미안하고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요 근래 일어나는 간부들 사고 저는 교육기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 우리 때는 더 자꾸 왔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필터링이 없습니다. 털어내야 돼요 사실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교육기관은 선택이에요. 그죠? 저 나갈래요. 나갑니다. 저 못하겠어요. 나갑니다. 하지만 인간에서 오는 순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임감이 이루어지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부대가 엉망이 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부대가 마비되고 나 때문에 대대장님이 화를 내고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타까운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기관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줘서 장교로 견뎌내지 못할 그런 인내하지 못할 친구들은 빨리 털어내서 내보냈어야 돼요. 사실은 털어냈어야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나 개나 소나 임관할 수 있고 심지어 육군 훈련소 병사들보다 인내력이 낮습니다. 학군교 담배 대놓고 핍니다. 학군교 PX 갑니다. 학군교 핸드폰 합니다. 병사들보다 뭐가 힘듭니까? 병사들보다 힘들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육군 훈련소에는 용사들보다 인내력을 더 길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장교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가라 군장을 메고 가라 군장으로 행군하고 행군도 심지어 40km, 30km라고 얘기해놓고 10km도 안 걷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행군을 행군이라고 배우고 야전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우리 참모로 오는 겁니다. 중위급 참모로.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오는 부담감. 가끔씩 만나는 대대장들은 옛날 대대들 생각할 겁니다. 내가 소위 중위했을 때 나의 참모. 지금 대대장들은 그런 군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과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교육기관에서 그걸 주지 못했죠. 김상호 삼사관학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삼사관학교 나와서 야전 갔을 때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대대장님이. 대대장님이 뭐가 무서워? 삼사관학교 때 말 안 들으면 맞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이런 건 잘못된 거나 당연히 잘못된 건데 그때는 말 안 듣거나 내 지시로 불이행해? 그러면 면전에서 욕하고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물론 그것까지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야전에 오니까 야전 스트레스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전에 왔을 땐 정말 좀 쉬웠거든요. 야전이. 네, 물론 그런 스트레스, 인권 묘독이나 그런 거를 괴롭히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훈련이라도 인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거를 주면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담배도 안 필 수 있죠? 술도 안 마실 수 있죠? 핸드폰도 안 써도 되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인내력을 길러줬어야 되는데 교육기관이 그런 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인내력이 없는 친구들이 야전 와서 그때 처음으로 인내력을 느끼는데 그 인내력 플러스 아까 뭐라고요? 그때 처음 느끼는 인내력과 부담감입니다. 이것이 혼연되면서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 인내력을 견뎌내지, 이 리밋을 견뎌내지 못하는 친구들을 빨리 털어내서 교육기관에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교육기관에 지금 내보내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기관에 퇴교가 없습니다. 자진 자퇴는 있어도 퇴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가장 밑에 있는 뒤에 있는 친구들부터 챙겨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벌어지겠죠. 사고가 나 못 믿어. 자, 대대장 네가 직접 확인해. 대대장은 대대장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못 믿어. 중위급 참모 못 믿어. 작전과장 네가 일해. 소령들이 일을 합니다. 소령들 뒤지게 일합니다. 야, 중위들 소위들 못 믿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또 대위가 됩니다. 왜? 장교들은 뭐죠?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위는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시간만 흐르면 대위 답니다. 음주운전 안 하고 사고만 안 치면 대위 달죠? 우리 대위들은 안타깝지 저도 그랬지만 무자격자들입니다. 돌팔이에요 우리 대위들은. 뭐가 있습니까? 진급 심사를 거칩니까? 지금 거치긴 하죠. 아주 소종에. 뭐가 있어요? 테스트를 봐요? 시간만 흐르면 달아주는 게 대위예요. 개나 소나. 저도 개나 소나 대위 달았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또 그대로 진급하고 그대로 대위로 올라오겠죠. 이런 친구도 그대로 중대장 임무 수행 하겠죠.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대대장 네가 나가. 나중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나중에 여단장이 나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임원사랑. 주임원사가 나가서 직접 확인해. 여단장 네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사단장이 그렇게 지시한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게 우리 군대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군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더 재밌는 건 뭡니까? 자, 재밌는 거. 자, 김상호가 군대 생활했을 때랑 2011년 내가 군 생활했을 때는 지금의 2024년 11년 사단의 참모 규모는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내가 있을 때는 야전부대가 100이면 야전부대가 100이고 사단이 100이면 지금은 야전부대는 60인데 사단은 150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장이 불안하니까 사단장이 불편하니까 내 지휘하는데 불편해. 야, 후방에 있는 포병 장교들 화력 지원 장교로 올려. 야, 정보 지원 장교로 올려. 야, 모 장교로 올려. 나 불안해. 나 지휘관 눈에 띄게 해줘. 사단 참모 사단 지휘 통제실에는 원래 여러분들 3명 4명이 근무했었어요. 그때는 사고 안 났습니까?
그때는 CCTV 없었습니까? 그때는 CCTV도 없었어요. 그때는 장비도 안 좋았어. 근데 그때도 사단 군단에 3명 4명 근무했어요. 근데 지금 사단에 뭐 10대명씩 근무해요. 불안하다고. 포병 장교들이 돌아가면서 화력 장교들 올라오고 뭐 장교들이 불안하다고 올라오고 밤새 아니 2배 3배가 아니라 4배 5배가 늘었어요. 왜? 사단장이 불안하다는 말로 이게 증원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현실에 싸워서 이기는 전술부대에 있는 인원들은 그 과거에 비해 60%도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손가락은 없는데 아니 손발은 다 썩었는데 자꾸 뇌만 늘리는 거 대가리만 이만큼 커진 거예요 지금. 거의 과분수입니다. 과분수. 아무것도 못해요. 과분수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위들 중위들 소위들한테 미안한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야 잘해라 니네 엉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교육기관에서 이들을 망쳐놨고 얘네들 제대로 교육해주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MZ들이 문제라고 지랄하지 마세요. 무슨 MZ들이 문제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요즘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 이런 시스템을 만든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이거 누가 어떻게 중대장 어떻게 임무 수행합니까? 야 중대장 너 전세기 왜 안 읽어? 참모 업무 그거 빨리 갖고 와. 저 인사 행정 업무 그거 빨리 가지고 와. 야 중대장 업무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들이 어떻게 돼? 중대장들이 내가 중대장 못하는 걸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 열심히 안 해도 되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또 중대장이 책임지겠지? 자, 저 중대장 못해요. 참모해야 되는데. 그럼 대대장 입장에서는 당장 참모 업무 중요하죠. 왜? 중대장은 싸워서 이기는 뭐 전술지대이긴 한데 중대 뭐 어때? 참모 업무만 잘해도 인정받는데. 뭐 어때? 서류 업무만 잘해도 인정받는데. 서류상에만 문제 없으면 되지. 안 그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중대장 임무 수행보단 참모 업무가 더 중요해지고 지금 매일매일 내려오는 그런 행정 업무에 묻혀 사는 이런 부대가 지금 매우 되고 있습니다. 뭐더러 열심히 훈련한데? 군가가창경연대에 나가서 1등하면 우리 부대가 인정받는데? 뭐더러 열심히 한데? 전문화사만 잘 임관시키면 되는데? 야, 전문화사 임관시키려면 훈련하지 말아야지. 우리 부대 애들이 편하게 있다가 전문화사 임관해야지. 아 그런데 훈련하면 되겠어? 대충 해. 괜찮아 한잔 해. 뭐 이런 거죠. 힘들게 하면 애들 임관 안 한다. 살살 하자. 살살해서 애들 임관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싸워서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진급해야지. 나 욕먹기 싫은데? 나 욕먹기 싫어. 나 군가가창경연대 잘할 건데? 나 태권도 연습 열심히 시켜줘. 국군하나 열심히 할 건데? 뭐? 훈련? 아이고 뭐 알바야? 이것을 각성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들의 탓이 아닙니다. 이들의 탓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시스템의 붕괴. 통폐합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도 지금도 부대를 늘리고 있고 지금도 개편하고 창설하는 부대가 있죠.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허탈하죠. 이 와중에도 모 국회의원님께서는 장군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질 않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쌉소리죠. 자, 여러분 돈이 없고 처우 개선이 안 좋아서 좋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우 개선이 안 좋으니까요. 자, 이제 어떤 친구가 그런 말 합니다. 군가가창경연대에 나와서 휴가 받아서 전 좋았어요. 왜 하는 거 뭐라 하세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니, 왜 훈련을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인정도 못 받고 존나 개고생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위장크림 바르고 전투식량 먹으면서 기껏해야 포상휴가 한 2-3명 받는 거? 응, 나 그거 싫은데? 군가가창경연대 개꿀인데 병사들 마저도 그걸 좋아합니다. 아 왜 훈련해? 노래 한 번 부르면 휴가 주는데. 노래하고 재밌잖아. 야 대대장님 피자 사줬다 피자. 훈련 나가면 피자도 안 사주는데 그런 거 하면은 대대장님이 피자도 사줘 고생한다고 지휘 활동비로. 간부들도 고생한다고 밤에 나름 쏠쏠하고 재밌어. 학예회 준비하는 것처럼 간식도 먹고. 에이 근데 훈련하면 힘들잖아. 땀나고 덥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서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좋은데? 휴가도 주고? 왜 내가 나가서 힘들게 훈련해야 되는데? 선임들만 돌려받는 그 휴가? 나 노래 잘해서 받고 싶은데? 야 이런 거 말고 뭐 예능 같은 거 없냐? 제기차기 없어? 재밌는데 왜 휴가도 주는데? 사격 훈련 너 재미없잖아. 힘들잖아. 그거 왜 해?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걸 또 쫓겠죠. 이런 걸 쫓다 보니까 또 지휘관들은 인기 병합을 위해서 인기 투표를 위해서 또 이걸 놓지 않는 것도 있겠죠. 과연 대한민국 K군대 어떻게 될까요? K군대의 미래는 어둡다. 어둡다가 아니라 사실은 붕괴했어요. 이제 없어요. 사실은 붕괴하고 사실은 그냥 끝났는데 억지로 이제 몇몇 남은 인원들이 연금 빨아먹고 봉급 받아먹으려 버티고 있는 거지. 이거 군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망했잖아요. 망했잖아. 대대장이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대대장이 이렇게 망한 거 누가 몰랐어? 다 넘어가잖아. 다 근무 중 이상무 외치고 있잖아.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뉴스도 봤죠. 자기 와이프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일부러 사망 신고 안 하잖아요. 왜? 연금 받으려고. 우리 와이프가 사망했는데 일부러 사망 신고 안 하는 거야. 와이프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 타먹으려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일부러 사망 신고 안 해. 어머니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 때문에. 끝났거든. 조직 안에 있는 분들도 알아.
끝난 거. 안 될 거 알아. 뭐 이미 망가진 거 이미 끝났다는 거 알아. 전쟁 나면 지들이 질 거 알아. 대대장들이 모를 것 같아? 대장들이 바보예요? 대장도 알아. 아이고 전쟁 나면 다 뒤지겠네. 전쟁 나면 우리 부대들 다 뒤지겠네. 전쟁 나면 어떻게 싸우지? 아 주격수 총 쏘면 끝나는데. 아 몰라. 씨 골프나 쳐. 씨. 아 몰라. 군가가 경연대회나 다 알아. 대장들도 전쟁 나면 개판되는 거. 우크라이나전 걔네도 안 볼 것 같아? 우리 부대 드론 다 없는 거 알아. 근데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야. 왜? 뭐 내가 월급 받아먹고 연금 받아먹고 나 지금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굳이 내가 이런 얘기 못 하러 해. 그냥 오늘처럼 내일처럼 살면 되지. 그냥 오늘 내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좋아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안 바뀌죠? 안타깝지만 바뀔 일이 없습니다. 바뀌려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캠프는 해야 돼요. 캠프화가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 그럼 아예 행정업무 다 내려놓든가. 못 내려놓잖아요. 못 내려놓잖아. 캠프. 물론 일부 대먹지 못한 그런 초급 장교, 초급 간부 걔네들도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니들이 지금 생각하는 군대가 나 때보다 힘들어. 진짜 여러분들 요즘 애들 개판이다 욕하실 분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동생들 후배들 보면 미안해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임무 수행해주는 친구들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근데 열심히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운동선수로 예를 들면 내가 유도 선수로서 뭐 금메달을 땄어. 못해도 아시안 게임까지 나가고 나는 유도만 했어. 근데 얘네들 유도도 하고 뭐 경륜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 근데 국가대표다. 유도 국가대표기는 해. 그럼 야 너 왜 유도 선수가 왜 그런 걸 하고 있어? 어쩔 수가 없대. 해야 된대. 어쩔 수가 없대. 그러니까 속으로 봤을 때는 유도 선수로는 훌륭한 선수는 아니지. 근데 불쌍은 하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훌륭한 군인처럼 안 보이지 내 눈에는 걔네들이. 왜?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 하니까. 답답해.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 하거든. 내 눈에 저 왜 그걸 안 하지? 야 왜 그걸 안 하냐? 그것도 맞아. 애들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맞기는 해. 근데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뭐부터 할 건데? 당장 출근해서 뭐 중대장 가고 뭐 참모 파견 가고 뭐 하고 뭐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중대장으로 딱 앉아서 임무 수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 데리고 가서 또 병원 가야 돼. 또 당직 근무소 해야 돼. 또 어디 불려가서 또 행정 업무해. 중대장 업무 하려고 하면 또 어디 가고 뭐 하려고 하면 어디 가고 뭐 안 돼. 애들도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저 집중도 못하고 저 바보 천추 새끼라고 하지만 실제로 걔네들 입장에선 집중할 수가 없다고.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성적 잘 받으라고 성적 잘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ADHD를 욕이나 하지? 그러니까 ADHD로 욕만 하는 거야. 저 새끼 집중 못한다고. 이 업무에 집중도 못하는 바보 천추라고. 근데 ADHD를 만들 환경을 만들어줬어. 옆에 스마트폰 틀어주고 옆에 뭐 TV 틀어주고 애가 집중을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놨어. 근데 집중을 하래. 걔 중에 집중하는 애들이 있어. 있긴 있지. 그건 천재적인 애들인 거고 정말 대단한 애들인 거고. 근데 평균값으로 봤을 땐 다 ADHD가 오는 거야 애들이. 정신없이 임무수행 하는 거야. 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안 주니까. 그리고 지휘관들도 무시하니까. 아 그래 너 중대장이지만 참모 업무 해야지. 그래 고생해. 그래 이거부터 하자. 그래 야 그거 중대장 중대 일은 행복한이 좀 커버하고 행복한이 좀 중대장 대신 좀 많이 보좌해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개판 끝. 대대장 임무수행을 못한다 라는 말씀을 남겨놓고서 오늘 또 이렇게 무거운 줄 한번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